중국 관광객 100만 명이 늘면 경제 효과가 GDP 대비 0.08% 올라간다. 현재 전 그룹사 인원이 7,000명인데 7,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식의 뻥공약을 회사 하나 냈어요. 더 세우는 거네요. 그럼요. 유례 없는 네.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울 적에가 꽉 울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네. 6년 5개월 만에 6호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사드를 배치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에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거든요. 네. 지난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우리 주중 한국 대사관에 중국인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갈 때 비자 신청할 때 거쳐야 했던 지문 채취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네요. 중국이 이제 한국인이 상무, 관광, 단순한 복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지문 채취를 면제하겠다라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의 조치로 6호가 좀 크게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단체 여행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따져보시면은 중국 관광객 100만 명이 늘면 우리 경제 효과가 GDP 대비 0.08% 올라간다. 그래서 경제에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풀렸기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 갈 것인가 우리한테 많이 올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중국이 지금 불경기라서 예전과 같은 그런 소비 성향을 가진 소위 돈을 많이 쓰는 관광객들이 올 것인가 이런 것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비리 재벌 특별 사면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박창구 금요석유 명예회장이라든지 신영자 롯데 이사장이라든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 12명 특히 이제 재벌 회장들이죠. 8.15 특별 사면을 했는데 경제는 정부가 다 망쳐놓고 이분들 특별 사면에 대한 핑계가 뭐냐? 경제 살리기다. 근데 이분들이 다른 사건보다 더 그 개인 비리 위주고요.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요. 종근단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운전사 뭐 폭행부터 시작해서 갑질 의혹까지 엉망진창인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편 이분들은 또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여러 공약도 냈어요. 그룹 차원에서. 그것도 뜯어보면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고요. 허황된 얘기 투성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그룹사 인원이 7,000명인데 앞으로 10년간 뭐 이렇게 투자해서 7,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식의 뻥공약을 회사 하나 냈어요. 더 세우는 거네요. 그럼요. 이런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분들을 풀어준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분들은 대기업 총수들은 대체 얼마나 벌어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어준이 얼마 버나? 어준이 총수 아니야? 그게 또 비슷한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이 대기업 회장들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었나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연봉으로 치면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배라고 생각하면은 얼추 맞겠죠? 예, 롯데 신동빈 112억, 두산 박정원 67억, 구강모 LG그룹 회장 59억 9천, 조은태 한중그룹 회장 55억, 김승현 한화 54억, 이재현 CJ 49억, 허태수 GS 53억, 정의선 현대차 32억. 지금 실시간 댓글로 다 2배 해서 계산을 해주고 계세요. 네, 이거를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 비리 때문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또 경제 살리라고 풀어주는 어이없는 상황인데 사면 전문 아니십니까? 사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간우 정신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운전도 했어요. 좋게 봐줄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관종도 아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데 왜 이렇게 경제인 사면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만수 화이팅. 나올 거예요. 이번에 만수도 나옵니다. 만수. 상반기에 우리 경제는 사실상 최악이었죠. 예, 하반기도 사실 이제 엉망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지표가 잡히고 있는데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한데요.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의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대다 이렇게 예측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사실 우리는 2% 성장을 예측한 주요 기관들이 많았어요. 그것과 시각차가 드러났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보고서를 밝혔는데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치가 1.9 로 나왔습니다. 6월 말 기준 이들 8개 은행이 전망치가 원래는 2.0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0.1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 전망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나라는 올해와 내년 연속적으로 지금 1%대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정말 유례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원인으로는 역시 중국의 지금 굉장한 부진이거든요. 리오프닝의 효과는 고사하고 지금 디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중국이 부진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한 축인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정부의 소비가 굉장히 줄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내년 지금 경제 정부의 예산도 긴축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도 나아질 게 없다. 이런 게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상반기 예산 총 지출에 관한 진도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본 예산의 약 55%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1년 이후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라고 예측을 일단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는 좋아지고 상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하겠다, 경기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공연불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올해 6월까지 정확하게 보니까 정부가 351조 7천억을 지출해가지고요. 본 예산 638조 대비 55.06%의 진도율을 기록했는데 이 진도율은요. 작년에는 67.36%였어요. 2021년에는요. 61.97%였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당연히 이제 총 지출이 감소한 배경으로 코로나 때문에 써야 될 돈이 줄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네. 대고는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없었던 때하고 비교를 해도 지출 진도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핑계 같고요. 정부가 이렇게 총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는 역시 역대급 세수 감소, 세수 추계를 잘못한 탓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출에 관한 진도율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를 오히려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그렇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쓴다고 했는데 왜 안 썼을까요? 정부는 알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돈이 모자라다. 세수 부족을 예상했을 거고요. 그 내가 오리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오리가 좋아하는 그 교과 과목이 있다고 봐요. 오리가 교과 과목을 좋아합니까? 우리요? 그렇다고 봐요. 네. 그게 힌트, 바로 힌트. 이제 과학. 과학? 우리가 울 적에 그 과학 과학. 그거 때문에 네. 그 정부는 그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예산 지출을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틀려 먹었다고 봐요.